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경찰, 서울시의 진실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원순의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원순의 피소 사실을 누가 박원순 측에게 알려줬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경찰, 심지어 정부 관계자까지 등장해가지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피소 사실, 이거는 절대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됩니다. 이거는 공무상 비밀 유출이 됩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의 행위를 누가 저질렀는가, 혹은 그런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박원순이 이 해당 정보를 입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담을 하고 결국엔 집을 나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사자들의 얘기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신뢰성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은 그 고소장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박원순으로부터 지난 4년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피해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본청인 경찰청에다가 보고를 했고, 경찰청은 또 청와대에다가 그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외부에 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뭐라 그러느냐, 박원순 피소 사실에 대한 보고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도 못했고, 또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 박원순 측한테 알려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금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자들은 또 뭐라면 박원순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실종 당일인 9일 오후 1시 59분인가 그때 박원순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지금 경찰에 소환된 서울시장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그때까지도 박원순이가 피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조차도 박원순이가 피소됐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대체 박원순은 왜 죽은 겁니까? 박원순이 피소 사실을 몰랐는데 왜 낙담을 하고 그런 최후를 선택한 겁니까? 이게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에 거짓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해당 정보를 접수하고 이거를 보고받고 이거를 또 공적인 보고가 아니라 사적으로 인지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만 그게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해당 정보가 유출됐는지, 이 공무상 비밀이 유출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몇몇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이미 서울시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 수가 있냐는 겁니다. 박원순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아니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 관계자가 이제 뭐라 했냐면, 서울시가 A씨, 그러니까 피해 여성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극단적 선택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고소 사실이 신속하게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경찰 청와대에서 수사 내용이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해당 정보를 서울시에 알려준 게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박원순이가 그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서울시의 이런 자체적인 조사, 정보 수집 행위가 있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울시에다가 이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원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의문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인과 이 소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 당일, 그러니까 8일 오후 2시까지도 이 고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따르면
고소장을 지금 접수하지도 않고 오후 2시까지도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울시는 이 해당 정보를 입수를 하고 박원순한테 이걸 보고를 했냐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 혹시 서울시가 이 해당 여성을 미행하고 있었습니까? 이 해당 여성이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와 만나는 걸 확인하고 박원순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 사찰입니다. 불법 사찰.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는 미행하지 않다가 그 당일에 이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만나고 둘이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는 걸 또 보고 아니면 그걸 또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박원순한테 보고를 했다? 이것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출 또는 사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의 죽음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찰, 해명? 이거 솔직히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서울시가 밝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피해 여성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간 이 여성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여성이 또 서울시장 비서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갑자기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입장을 밝혔느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권한, 그 조사단의 구성 권한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서울시는 행정 1부시장 서정엽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정엽 행정 1부시장, 박원순 서울시의 최고위층이지 않습니까? 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피해 여성이 그렇게 절규를 하고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서정엽 서울시의 간부였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일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체제로 돌아가는 서울시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해당 여성을 채용할 때 이 서정엽은 박원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 해당 여성이 박원순의 비서로 채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무슨 젠더 특보라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자꾸 외부에서 박원순 관련 얘기를 듣고 이날 8일날 박원순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다고 하면서 또 대책회의는 원래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또 당일 밤에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무슨 불미스러운 실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입수한 건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외부. 도대체 이 젠더 특보는 어떤 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떤 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박원순한테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까? 왜 그거를 밝히지 못합니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부가 뭔지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경로로 어떤 내용을 입수했습니까? 어떻게 젠더 특보가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걸 떳떳하다면 공개를 하지 못합니까?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서울시가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운영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의선상. 용의자에게 관련 수사를 맡기는 총국을 도대체 우리 국민이 봐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그러니까 줄여서 한변이라고 합니다. 약칭. 이 한변이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들을 갖다가 검찰에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한변은 피해 여성의 그러니까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이십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단체가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 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원순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에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청 내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청와대 내의 고소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의 범죄 은폐, 방조 혐의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한다고 밝혔냐면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말하는 여성단체는 도대체 어느 여성단체입니까? 국내 여성단체 중에 시민단체 아닙니까? 박원순과 연관되지 않은 여성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남인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남인순이 바로 이 여성단체 출신입니다. 윤미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윤미향, 남인순,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되지 않은 여성단체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혹시 서울시가 얘기하는 이 여성단체는 박원순 또는 남인순 또는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그런 여성단체들 인사들을 갖다가 이 조사단에다가 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전문가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인권 관련 법을 연구하는 교수나 아니면 관련 활동가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걸 텐데 이런 사람들도 과연 박원순 또는 그와 친한 사람들과 얼마나 관련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 이거 변호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그러면 혹시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에서 고문 또는 자문으로 해가지고 그 고문료, 자문료를 받고 서울시 사건을 수임했던 그런 변호사들을 혹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조사가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꾸린 조사단이 하는 그 조사가 과연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공정성, 객관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간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보인 그런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해당 여성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가 자기의 피해 사실, 이 피해자의 절규 이런 걸 갖다가 외면했다는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하면 과연 이 서울시의 조사가 정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진상조사는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한변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하고 이건 또 국회에서 국회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청와대, 이 나라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그 다음에 수사기관,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경찰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또 서울시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두 얽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의석 분포대로 한다면 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 그런 건 매우 적습니다.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이 권력이 한 인간을 철저하게 짓밟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반인륜적인 비극 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 가결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략적으로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문재인 정권을 갖다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정략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권력의 피해를 본 이 한 인간, 한 개인 국민의 권리 구제와 상처를 회복하는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정말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마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건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개인을 짓밟았을 때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